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코리아나 화장품 종목 코드 27,050입니다. 오늘 코리아나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장중 VI 발동 소식까지 나왔고 조선비즈 보도 기준 전일 대비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승이 진짜 실적 반전의 신호일까? 아니면 K-뷰티 테마에 묶인 단기 수급성 반등일까? 코리아나는 단순한 화장품 테마주가 아닙니다. 오래된 브랜드를 가진 전통 화장품 회사입니다. 회사는 1988년 설립됐고 천안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라비다, 자인, 녹두, 세니떼, 엠프렌, 텐세컨즈 등이 있습니다. 또 중국 천진법인을 통해 중국 내 제조 판매 기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로 보면 K-뷰티는 분명 좋습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6년 1분기에도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나의 실적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36억 원대, 정확히는 약 736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 824억 원대에서 약 10.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4년 약 4억 4천만 원 흑자였지만 2025년에는 약 43억 9천만 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약 77억 원 수준입니다. 즉 시장은 K-뷰티를 보고 흥분하는데 회사 숫자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코리아나 분석의 핵심입니다. 테마는 있다. 브랜드도 있다. 온라인 성장도 있다. 그런데 실적 반전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1. 코리아나는 어떤 회사인가? 코리아나는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헤어바디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브랜드 제조 총판, 온라인, 직방판, 리테일, 수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구조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은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품 매출은 약 521억 원, 전체 매출의 약 70.8%를 차지합니다. 색조는 약 28억 원, 비중은 3.9% 수준입니다. 기타 화장품은 약 179억 원, 비중은 24.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색조보다 기초 화장품 중심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K-뷰티 수출에서 강한 품목도 기초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구조상으로는 시장 방향과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아쉽습니다. 2025년 기초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 색조 화장품은 60% 급감했습니다. 반면 기타 화장품 매출은 76% 증가했습니다. 즉 기존 핵심 품목은 흔들렸고 기타 품목이 일부 방어한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코리아나가 다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단순히 화장품 테마가 아니라 기초 화장품 매출 회복, 온라인 성장 지속, 해외 매출 회복, 이 세 가지가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2. 2025년 실적 왜 나빠졌나? 코리아나의 2025년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10.6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그 이유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 경쟁 심화, 일부 해외 시장 매출 감소, 소비 경기 둔화, 마케팅 비용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직방판 매출은 149억 원대에서 105억 원대로 약 29% 감소했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은 221억 원대에서 79억 원대로 무려 64%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매출은 121억 원대에서 155억 원대로 약 28% 증가했습니다. 브랜드 제조 총판도 258억 원대에서 325억 원대로 약 2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코리아나의 현재 모습이 보입니다. 안 좋은 쪽은 직방판 감소, 해외 사업 급감, 수익성 악화. 좋은 쪽은 온라인 성장, 브랜드 제조 총판 성장, 부채 감소. 특히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요즘 화장품 시장은 전통 방문 판매보다 온라인, 플랫폼, SNS, 인플루언서, 해외 직구형 판매가 훨씬 중요합니다. 코리아나가 이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이 64% 줄었다는 건 매우 큰 부담입니다. K-뷰티 전체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코리아나 해외 매출은 줄었습니다. 이 괴리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3. 재무 상태는 위험한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바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봐야 합니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약 989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52억 원, 자본 총계는 약 837억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전년 약 214억 원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85억 원, 단기 금융 상품은 약 20억 원입니다. 유동 차입금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5년 1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즉, 코리아나는 지금 재무가 무너진 회사라기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꺾인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아직 버티는데 실적이 돌아서면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실적이 계속 안 돌아서면 재무가 괜찮아도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4. K-뷰티 테마와 코리아나의 연결고리. 지금 K-뷰티 시장은 분명 강합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2026년 1분기에도 31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넘어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코리아나에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나는 화장품 제조 기반 브랜드 연구소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판매 전략에서 온라인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K-뷰티가 좋다고 해서 모든 화장품 회사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잘 나가는 K-뷰티 기업들은 대체로 다음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일본, 동남아에서 실제 매출이 증가한다. 둘째, 온라인과 플랫폼 채널이 강하다. 셋째, 젊은 소비자에게 먹히는 브랜드력이 있다. 넷째, 색조나 기능성 제품에서 바이럴이 생긴다. 다섯째, ODM, OEM 또는 브랜드 수출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코리아나는 아직 이 중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은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제조 총판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테마 기대감은 이미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주가 레벨업은 실적 회복 확인 이유다. 5. 임시주총 이슈도 체크해야 한다. 코리아나는 2026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안도 승인의 건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대형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관 변경, 사업 목적 변경, 지배구조 변화, 주주환원 가능성 같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공시 기준으로는 이것만으로 사업 대전환이나 M&A와 같은 식으로 가장하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시주총은 체크포인트입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안건만으로는 대형 신사업 확정이나 지배구조 재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총 전후 추가 공시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주 구조와 수급 포인트. 2025년 말 기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약 14.97%입니다. 최대 주주는 유학수 대표이사로 보통주 2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비중은 약 65.53%입니다. 이 구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유통 물량이 많아 단기 수급이 붙으면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뚜렷한 장기 우호 지분이 강하지 않으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리아나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화장품 테마가 붙으면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5년에도 월별 거래량이 특정 시점에 크게 튄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조용할 때는 거래가 적다가 테마가 붙으면 갑자기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7. 긍정 시나리오. 코리아나의 긍정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매출 성장 지속입니다. 2025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면 시장은 전통 화장품 회사가 디지털 채널로 체질 개선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K-뷰티 수출 분위기 편승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대, 2026년 1분기도 역대 최대입니다. 코리아나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 회복 중 어느 한쪽에서 숫자를 보여주면 주가 재평가 명분이 생깁니다. 셋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2025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적자폭 축소만 나와도 시장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코리아나는 지금 이미 완벽한 회사라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나빠진 숫자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를 보는 턴어라운드 후보입니다. 8.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해외 사업 급감 리스크입니다. 2025년 해외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폭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할 숫자입니다. 둘째, 영업 손실 전환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판관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브랜드 노후화 우려입니다. 코리아나는 오래된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소비자에게 얼마나 강하게 먹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도 2026년 경영지표로 2030 고객 늘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기존 고객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테마성 급등 후 변동성입니다. 화장품 테마는 강하게 붙을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실적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9. 차트와 주가 대응 관점. 오늘처럼 VI가 걸리고 급등하는 날에는 무조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코리아나는 현재 실적이 뒷받침된 대형 성장주가 아니라 테마 저가권 반등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섞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단기 트레이더라면 거래량이 터진 날의 고점 돌파 여부와 종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장중 급등 후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단기 매물 부담이 생깁니다. 둘째, 스윙 관점이라면 하루 급등보다 5일선, 21선 위에서 거래량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만 하루 터지고 다음날 바로 식으면 단기 테마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기 관점이라면 2026년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온라인 성장과 해외 매출 회복이 확인돼야 합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결국 다시 숫자를 보게 됩니다. 10. 오늘 결론. 코리아나는 분명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K-뷰티 시장은 좋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사상 최대입니다. 코리아나는 오래된 브랜드와 제조 기반이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성장했습니다. 부채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5년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순손실도 커졌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초와 색조 매출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코리아나는 이미 좋아진 종목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테마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기 상승은 실적 반전, 해외 매출 회복, 온라인 성장 지속이 확인될 때 가능합니다. 영상 제목으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급등 이후 K-뷰티 테마인가? 실적 턴어라운드 시작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주가는 결국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코리아나는 지금 기대감은 붙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확인하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번엔 진짜 실적이 돌아서느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